네, 안녕하세요. 투어그래퍼 제롬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유럽 여행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스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스위스 여행을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얘기하는 그린델발트라는 지역을 항상 제일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기왕이면 그린델발트에서 숙박을 하고 이렇게 그린델발트 주변을 만나보는 그런 여행을 하시라고 항상 추천하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그린델발트라는 지역에 대한 준비 또는 가야 할 곳 또는 방문지 목표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위스는 유럽을 찾는, 특히 알프스를 찾는 누구나 일단 스위스는 가면 다 좋아하는 곳이죠. 그리고 놀라운 자연을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패키지 투어로 스위스 여행을 가셔도 루체른, 그다음에 그린델발트, 융프라우 정도는 꼭 들렀다 가는 그런 일정을 짜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 물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융프라우만 보고 지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자거나 뭐 이런 스케줄들을 많이 짭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이제 여행 스케줄을 짜고 한국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맡기 위해서 준비하는 현지 여행사의 오퍼레이터들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죠. 스위스 숙박비 너무 비싼데 여기서 숙박을 하면 일단 한국 여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 숙박들을 피하는 게 그동안의 추세였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개인 여행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스위스도 좀 제대로 보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스케줄을 짤 때 그린델발트라는 지역을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델발트를 꼭 가시죠. 자, 그린델발트를 가시는 분들이 제일 1번 목표, 1번 방문지로 잡는 곳이 바로 앞에 보이는 하얀 산, 그죠? 하얀 산, 흔히 말하는 융프라우 요흐라고 불리는 그린델발트의 제일 유명한 여행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투라켄에서 출발해서 그린델발트, 융프라우, 라우트브루넨, 다시 인트라켄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코스들을 잡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인트라켄에서 숙박하면서 그린델발트를 하루 들어와서 융프라우 그리고 피르스트 정도까지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린델발트에서 숙박을 하면서 일정을 진행하면서도 그린델발트를 찾아오는 많은 한국분들, 그리고 그린델발트 숙박을 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끌고 그린델발트로 대거 밀려 들어오는 한국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델발트에는 아주 비싼 하룻밤에 거의 1,000프랑 정도 하는 호텔부터,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운영하는 샬레, 조그만 방 한 칸 빌려주는, 하지만 경치는 무척 좋은 그런 샬레까지도 거의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자리를 잡을 정도로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그린델발트는 들어갈 때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린델발트를 들어가면서 만나는 그 항아리의 제일 끝부분이 있죠. 더 이상 차로 넘어갈 수 없는 끝부분, 그로스샤이데거, 그리고 많은 영화, 그리고 알프스 산악을 찾는 사람들의 중요한 타겟이 되는 아이거 이런 곳들이 들어오는 여행자들에게 압도적인 위협감을 주는 그런 멋진 풍경을 제공합니다. 날씨 좋은 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그로스샤이데거, 그다음에 아이거 이런 모습들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지금 보시는 융프라우 요흐고요. 사실 알프스에서 제일 높은 곳은 아니고요. 알프스에서 제일 높은 기차역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스위스 관광청에서 굉장히 홍보를 잘해서 알프스를 찾는 여행객 중에 대부분이 다 융프라우 요흐는 꼭 가죠. 실제로 몽블랑이 제일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몽블랑보다 방문자는 제일 많은 곳이 융프라우 요흐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높은 기차역이 있는 곳,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린델발을 와서 그린델발트에서 융프라우 요흐를 보고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미 그린델발트를 많이 찾고 있는 유럽 현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넘어가는 많은 스위스 방문자들이 그린델발트에서 숙박을 최소한 3박 4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는 5가지 방문처, 5가지, 그리고 여름철에 트레킹이 가능할 때 사람들이 무수히 찾아와서 그린델발트 지역을 즐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린델발트에 숙박을 하시면요, 그린델발트 교통패스라는 걸 줍니다. 버스를 타고 그린델발트 트레일하는 코스들을 쭉 다닐 수 있는 패스를 주죠. 이 패스는 융프라우를 찾는 관광객이라기보다는 그린델발트를 제대로 찾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패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 정도는 지원해준 그런 모습인데, 제일 첫 번째 출하는 곳이 바로 이 피르스트입니다. 피르스트 올라가서 피르스트 전망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놀이기구 몇 개 있어요. 놀이기구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그죠? 아주 익사이팅한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제가 방금 띄워드린 지도를 보신 것처럼 피르스트 정상에서부터 그린델발트까지 쭉 걸어서 내려오는 트레일,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인 트레일이죠. 그래서 융프라우 요흐는 해발고도가 너무 높고 눈에 보이는 것이 눈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감동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고산병도 있고요. 그런 곳들 말고 해발 2000m급에서 녹색과 흰색이 만나는 경계를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에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피르스트에서 걸어서 하산을 하는, 올라갈 때는 리프트를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하산을 하는 피르스트 트레일, 피르스트 방문도 좋지만 피르스트 트레일을 제일 첫 번째 추천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융프라우 요흐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그린델발트에 있으면서 2, 3박 이상 하시면서 그린델발트 주변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트레일, 알프스소녀 하이디가 뛰어다녔던 것 같은 그런 풍경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일들을 추천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드린 피르스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르스트에서 쭉 내려오면 이제 마을이 그린델발트니까, 지금 이제 베이스가 되는 영상들은 그린델발트 주변을 로드트립, 자동차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린델발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델발트는 최근에 이제 기존의 그린델발트 역 말고 새로 그린델발트 터미널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역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산악열차로 이제 융프라우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산악열차 말고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흔히 말하는 아이거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아주 초대형 케이블카 시스템을 구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투자한 것만큼 건져내지 못해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이거 익스프레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올라가서 만나는 첫 번째 트레일이 바로 이 아이거 트레일입니다. 그린델발트 인근에 있는 트레일 중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트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아이거라고 하는 엄청난 산의 북벽이죠. 어떤 말하는 노스 페이스, 북벽을 바라보면서 걷는 트레일. 그래서 이 트레일은 아이거 북벽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지만, 아이거 북벽을 탈 수 있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아이거 북벽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멋진 트레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던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걷기 시작한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거 글래처역에서 내려서 살짝 내려와서 우회전하시면 아이거 트레일
출발점이 있고요. 이 출발점에서부터 알피글렌 지역까지 한 2시간 정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2시간 정도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뭐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산하는 느낌으로 쭉 걸어가시면 되고요. 알피글렌 지역에 가서 알피글렌 역 근처에서 산장에서 좀 휴식이나 식사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차를 타고 그린델발트 그룬트를 가셔도 되고, 거기서 또 다시 걸어서 그린델발트 그룬트 지역까지 걸어서 하시면 한 1시간 반 정도 추가 시간이 들죠.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를 하루 정도에 투자하시면 아주 드라마틱한 그린델발트의 트레일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아이거도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만나보는 아주 디테일한 아이거의 모습도 좋고요. 아이거 트레일은 그 모습들을 다 한 번에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트레일입니다. 유네스코급 트레일, 유네스코가 인정한 그린델발트에서 제일 가치가 있고 유명한 트레일이 아이거 트레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피러스트,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아이거 트레일까지 2개를 말씀드렸고요. 그린델발트는 차량으로 진입을 해서 산을 넘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항아리처럼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린델발트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린델발트는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있는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산들을 트레킹할 수 있는 아주 트레킹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융프라우 가는 관문 도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린델발트는 트레킹하는, 트레일을 걷는 거점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는 트레일을 하고 저녁에 내려와서 그린델발트 마을에서 숙박도 하고 그린델발트 마을에서 저녁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전문 산악인들은 큰 백을 메고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자거나 산장에서 자고 그러면서 트레킹을 하는데, 일반 여행자들은 하이킹 올라가서 보고 저녁에는 숙박하고 마을에서 그런 트레킹들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맨리헨 트레일입니다. 맨리헨 트레일,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아이거 익스프레스 케이블카죠. 아이거 익스프레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아이거 글래처에서 하차합니다. 아이거 글래처에서 하차하셔서 클라이네 샤이덱까지 걸어가셔서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맨리헨까지 걸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곤돌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일인데, 흔히 말하는 알프스의 전형적인 트레킹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거 글래처 내리시면은 융프라우로 넘어가는 터널이죠. 바위 속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건데, 그 터널 위가 빙하죠. 바로 빙하니까 빙하를 가까운 곳에서 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를 뒤로 하고 클라이네 샤이덱으로 이렇게 하산하는 길인데, 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길이 잘 돼 있고 전형적인 알프스를 걷는 느낌, 그죠? 5월, 6월의 모습도 좋고 7, 8월의 모습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는 5월 말, 6월 초 정도부터 이제 야생화가 피죠. 야생화가 피고 7, 8월이 되면 아래쪽 땅에 봄처럼 야생화들이 아주 만발하게 되는데, 야생화가 피어있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뛰노는 듯한 느낌의 트레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을 파노라마 트레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쭉 걸어서 맨리헨까지 가셔서 체력적으로 한 3시간 정도면 가능하니까 3시간 정도를 여유롭게 걷고 내려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맨리헨에서 좀 쉬다가, 산장 큰 거 좋은 거 있으니까 쉬다가 그린델발트로 도로 내려오셔도 되고요. 맨리헨에서 좀 더 지나가는 저쪽 그 라우트 브루넨 지역으로 가는 트레킹도 가능하니까 그 지역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하루 풀코스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대여섯 시간 이상 되는 트레킹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 출발지는 그린델발트, 종료지는 라우트 브루넨, 라우트 브루넨에서 다시 기차로 그린델발트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풍경들은 그린델발트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골짜기를 기준으로 양쪽 언덕들이 전부 다 너무 아름다운 지역들이고, 이 아름다운 지역들에 자리한 경치 좋은
뷰를 확보한 호텔, 캠핑장 뭐 그런 곳들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분들에게는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던 그 캠핑장도 이 그린델발트 양쪽 언덕 위에, 이 언덕 지역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가 피르스트, 두 번째가 아이거 트레일, 세 번째가 멜리엔, 네 번째가 되네요. 네 번째 바흐 알프제 트레일입니다. 바흐 알프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르스트 정상까지 일단 리프트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리프트로 올라가셔서 피르스트 정상에서 내리시면은 피르스트 정상에서 바흐 알프제라고 하는 편말이 있습니다. 이 편말 따라 쭉 걸어가시면 되죠. 길 좋아요. 바흐 알프제란 말은 이름이 바흐라는 이름의 산악 호수죠. 산악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흐 알프제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왕복 한 2시간 정도 잡으시면 충분한, 여유롭게 걸어도 2시간 반, 3시간이면 충분한 그런 트레킹 코스인데, 앞에 보이는 호수가 바흐 알프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걷는 모습도 보이는데, 바흐 알프제까지 올라가셔서 바흐 알프제의 제일 정상부에서 뒤를 돌아보시면 반대편에 융프라우 요흐가 있는 웬히 융프라우 아이거가 보이는 뒤쪽 뷰가 빵 열려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날씨는 구름 때문에 뒤에 지금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날인데, 뭐 날씨가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은 이 호수도 물론 아름답지만 호수 뒤쪽으로 보이는 멋진 경치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슈니케 플라테 트레킹 코스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그린델발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풀코스는요, 피르스트, 바흐 알프제, 팔혼에서 슈니케 플라테까지 쭉 걸어가는 한 6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 코스입니다. 현재 이제 이 영상의 지점은 팔혼 정도를 조금 지난 모습이고요. 팔혼이 최정상이니까 팔혼을 지나서부터는 내리막길을 따라 쭉 내려가시게 되고요.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에 아주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마지막 슈니케 플라테 근처에 가면 아래쪽 그 인틀라켄 주변에 있는 호수의 모습이 아름답게 내려다 보이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바흐 알프제를 지나서 팔혼에 가면 산장이 하나 있고요. 산장에서 식사와 맥주 한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또 산장이 있어요. 이 산장에서 또 식사와 맥주 한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슈니게 플라테까지 걸어가셔서 슈니게 플라테에서 아래쪽 마을까지는 다시 산악 열차를 타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피르스트 출발해서 슈니게 플라테를 가서 끝날 수도 있고, 슈니게 플라테에서 반대로 올라오셔서 피르스트로 내려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걸어보니까 슈니게 플라테에서 출발을 해서 쭉 올라와서 피르스트까지 오는 코스는 계속 오르막을 걸어야 돼요. 계속 오르막을. 그래서 실제로 6시간에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보통 중간에 있는 산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슈니케 플라테 대자연의 아침 모습, 저녁 모습들을 즐기고, 그리고 다음날 피르스트로 내려오는 스케줄을 잡으신 분들은 그 방향이 좋고요. 그리고 하루 6시간 정도 해서 좀 편안하게 가고 싶다, 편안하게 걸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피르스트, 바흐 알프제, 팔혼 산장, 그리고 슈니케 플라테까지 내려가시는 루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마지막 슈니케 플라테에서 내려가는 산악 열차에 그 마지막 기차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기차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차 시간을 미리 확인하셔서 기차 시간에 맞도록 내려가셔야 슈니케 플라테에서 내려가는 하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슈니게 플라테에서 하산하는 그 구간이 굉장히 경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가능하면 산악열차를 꼭 타고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5가지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 피르스트, 두 번째 아이거 트레일, 세 번째 멜리헨, 네 번째 바흐 알프제, 다섯 번째 슈니게 플라테
풀코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를 만나보기 위해서 그린델발트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박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2박은 조금 바쁜 것 같고요. 3박 정도는 하셔야 만나볼 수 있고, 그래서 그린델발트에서 3박씩 하는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 그린델발트에서 3박까지 하는 여행자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유럽 현지 사람들, 트레킹을 즐기는 미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그린델발트에서 최소한 3박 정도 하면서 트레킹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제 한 6월 정도, 5월, 6월 정도부터 한 9월, 10월 초까지 이 그린델발트는 이 산악 트레킹을 하기 위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 분들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스위스 처음 찾을 때는 놀랍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프라우 요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뭐 허연 산 속에서 고산병에 머리 아프면서 스위스 국기 배경으로 사진 몇 장 찍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컵라면 하나 먹고 뭐 그렇게 내려오는 게 그린델발트를 방문하는 이유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스위스는 한번 가시면 꼭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다시 스위스를 찾으실 때는 그린델발트 3박 정도 숙박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린델발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트레킹, 이 트레킹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트레킹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아침에 숙소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서 하루를 걷고 내려와서 저녁에 숙소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니까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서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강력한 추천드립니다. 해보시면 알프스를 만나는, 스위스를 만나는 정말 제대로 된 여행법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자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 쭈리히나 루체른 같은 곳을 한번 가면 다시 또 가면 좀 재미가 없는데, 이 알프스는 가도 재미있고 가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도 역시 결국은 자연을 찾는 여행이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을 사랑하고 알프스를 사랑하는 여행 전문가로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